야, 이분이 말이죠. KBO와 MLB의 공인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세계 유일의 야구 에이전트. 우리 이해랑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저 이곳 에이전시에 우리 스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김현수 선수, 야, 김현 지금 LG 트윈스 뒤에 소속이죠. 뒤에 예. 그다음에 박병호 선수, 박병호 선수. 양의지 선수, 예. 원앤투 멀리 갑니다. 양의지 스리런 홈런. 3구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롯데로 이적을 오래 했죠. 안치홍 선수, 뭐 이정우 선수.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에이전시가 사실은 그 에이전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FA, 예, 프리 에이전트 시즌에 이제 큰 계약금이라든가 큰 계약을 따내면 이제 회사의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FA인데 그래도 FA죠. FA죠. 한 사실 번에 좀. 예.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거를 이제 대신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 예.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수랑 이제 구단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구단은 좀 덜 주시고 아, 싶으면 당연하죠. 네가 이걸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불필요한 감정을 좀 없애고 서로 좀 섭섭한 마음 없이 사실 얘기- 어디든 소위 말해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 연봉 얘기할 것 같으면 절대 막 50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못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선수들한테는 그 500만 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하죠. 1년에. 네. 그러니까 가서 뭐 읍소도 하고 막 아, 얼마 전에 양의지 선수가 이제 꽤 됐죠.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4년간 125억인데 옵션이 없는 사실 세부적인 조건이 붙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으로 4년에 그냥 125억. 이야. 무옵션을 준다는 거는 어떤 조건도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구단에서도 믿어주는 거니까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김현 선수 처음 복귀하고 FA 계약하고 LG 복귀해서 타격왕 했고 그 다음에 또 양희 선수 FA하고 이적한 후에 타격왕. 아주 모범적인 FA들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에이전트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사실 되게 좀 슬펐던 게 그 엄마 아빠가 야구를 전혀 모르세요. 저희 엄마 아, 아빠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스토브리그를 막 이제 한참 시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근데 그 드라마에서 도대체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맡은 역할이 뭐니 저기서? 고세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설마 1억 6천 제시하고 그러진 않겠죠? 가만 있어봐. 아, 제이야. 가서 커피 2잔만 사올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와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어. 거 존중이라는 게 서로 굉장히 서로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약이란 건 또 그런 거니까. 아니 그 사실 이해랑 대표님이 굵직굵직한 계약들 와 이걸 다 이해랑 그렇죠. 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이게 이제 됩니까? 김현수 선수가 그 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네네네. 메이저리그 진출했잖아요. 이것도 직접 이해랑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네네.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피지컬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부상이 발견돼서 계약금이 깎인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네. 많아서 근데 김현수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4박 5일 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네. 아 나중에 이제 단장이랑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합의점을 좀 찾고 그런 다음에 딱 사인을 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면 광대가 진짜 승천을 했다고 이만큼 하잖아요. 칭찬했구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메이저리그가 됐다는 게 가장 기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막 댓글에 보니까 저 정도 좋아할 정도면 최소한 이모각 막 이래가지고 아 김현수 선수 이모. 이모냐 왜 네. 엄마냐 이모냐 저는 당연히 아 진짜 이게 하루는 제가 이제 삼성 우규민 선수랑 같이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막 커뮤니티가 시끄럽게 떠들썩해졌다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저희 직원한테. 예, 그래서 댓글을 천천히 읽다 보니까 중간에 뭐 그럼 혹시 여자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왜냐면 저랑 우규민 선수는 정말 그렇게 나이 차이가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제가 좀 많이 위긴 하지만 그랬더니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여자친구 아니에요? 올렸더니 여자친구 이쁘다던데 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쁘다던데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예쁘진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또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어머님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신데. 아 진짜로 그 네. 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예를 들면 약간 김현수 선수하고 있는데 어머님으로 볼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모였어요. 김현수는 이모, 우기민은 엄마.
저희가 아는 그 메이저리그의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에이전시 하면 이제 스캇 보라스. 그렇죠. 그쵸. 뭐 사실 그분이 좀 제일 유명한데 간혹 이제 스캇 보라스에 대한 또 평가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좋은 선수를 보내주면 그 팀 팬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너무 몸값이 좀 과했다라고 하면 이해랑 거품의 근원. 거품의 근원.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랑 대표님께서는 내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할 때 한 2달, 한 달 정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요. 보통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갑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얼만큼 공헌을 했는가. 했는지 작년에 어떤 이제 불펜 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연봉이 안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년치를 다 몰아봤어요. 하루를 날을 잡고 와. 등판했던 모든 날을 다 해서 근데 이제 구단도 다 보셨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나도 보겠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와. 정말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이제 저희도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네. 오르면은 사실은 뭐 이때 얘가 뭐 올해 뭐 불펜에선 팔을 몇 번 풀었는데 사실상 몇 번밖에 못 올라왔지만 이 불펜에서 팔을 푸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것 자체도 이제 평가가 거의- 돼야 된다. 그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삭감되는 선수들 거 들어갈 때가 근데 이제 느낌으로 알거든요. 사실은 삭감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한 선수가 자기는 계약금이 정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사실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연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게 이 노력을 불펜에서 중간 궤도 투수들은 계속 몸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기의 그렇죠. 상황. 그런데 맞아요.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쵸. 그대로 쉬어요. 어떻게 근데- 잘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의 경기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준비를 한 했는데, 건데 아. 이것도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혹시 좀 나는 유희관 선수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서 오, 소개해요? 야.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서 오, 소개해요? 야. 아니 지금 야. 오늘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있는데 잠깐 또 일일 때문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근데? 되나요? 왜 이렇게 빠졌지? 유희관 선수하고 잘 알아요? 아주 친한. 진짜 아유 반갑습니다. 너 영광. 아니, 갑자기. 야. 갑자기 야, 또 인맥 같이 하지 말고. 야. 유관 선수 꼭 앉아야 되나요? 예 지금 뭐 오신 김에 선호하고 금방 아니 가고 오신 김에 지금. 또 오늘 또 분량 뽑아야죠. 시청률 또 깔끔하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이거 보니까 조세호 씨하고 좀 시간이 깔끔하게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아니 유관 선수 자기는 좀 멘트 좀 되고. 예. 근데 저기 유희관 선수도 말이 많으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예, 말이 많아요.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 되죠? 아무데나 보면 되나? 예, 예.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트 유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제가 유키즈 너무 좋아하네. 좋아. 예. 제가 진짜 야구로 지칠 때 가장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유키즈. 프로그램을? 너무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 나오고 또 세용도 나오고 네. 이 프로그램 안에 뭔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시민들의 삶이나 인생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혹시 저기 의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유희관 선수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선수예요. 본인하고도 비슷하네요. 뭐 거의 뭐 자판기 대답 자판기예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긴장했네. 말을 왜 네, 그렇게 아니 순간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편하게요. 늘상 우리 조셉이 저 아는 사람 나오면 아는- 신경 써요. 아는 뭐 사람들 보여줘야 될것 나오면 같아요. 보여주려고. 네. 보면은 또 제가 또 여기서 어떤 저의 어떤 자리 입지를 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아니 조금 조금씩 좋았거든요. 대표님. 자리가 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자리가 그렇구나. 아니 대표님하고 안지는 몇 년 됐어요 이제. 오래돼서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좀 대표님이 오늘 좀 주인공이신데 이해랑 대표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 고마운 존재죠 저한테는. 네, 선수들이 믿음을 되게 많이 갖고요 신뢰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보다도 제가 더 요즘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머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지 않아요? 아이, 제가 어저께 경기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등판하셔갖고 어제도 승리 투수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등판하고 난 다음 날은 뭐 오늘은 좀 일단 뭐 경기장 가서 이제 회복 훈련 같은 거 하고요. 또 팀이 이겨야 되니까 또 응원 열심히 하고.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몇 시쯤 모이십니까 보통? 거의 한 오후쯤에 3시쯤에 또 이제 경기장으로 출발을 하고요. 아니 그 사실 유희관 선수는 뭐 이제 또 많은 야구 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투수하면 아무래도 좀 파이어볼로라고 하죠. 이 강속구 투수. 예, 사실
이런 투수들을 굉장히 좀 구단에서도 그렇고 많이 선호를 하는데 유희관 선수는 느림의 미하. 아 진짜 예. 최고죠. 자, 느린 변화구로 다시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정말 똑같은 공을 거의 비슷하게 던지고 있죠. 예. 시각도 대단하네요. 사실 이게 135kg 정도 나오시나요? 아니 132 정도. 최고 구속이. 네, 최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 프로야구사에서도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아이, 무슨 또 말씀이세요? 자막 나가겠네요. 유재석 너란 존재 뭐 이러면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 우리 뭐 자막까지 관리를 네, 하죠. 아, 또. 네. 관심이 많아요. 오지랖이 하시나요? 그래서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일정은 몇 시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요? 갑자기요? 아까 네. 얘기했는데. 아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어. 3시까지 간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제 3시까지 조세. 형은 언제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방송? 저는 뭐 항상 준비가 돼 있죠. 아무 질문을 해봐요. 조세 쫓기지 마. 시간이 쫓겨. 불편하네. 지인들한테 너무 쫓겨 지인들한테. 온 김에 댄스를 한번 보여줘요. 갑자기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니까 안기아 씨가 아니. 워낙 또 유희관 선수는 이런 거에 대한 창피함이 없는 거죠. 여기 역시 깔끔하게 오케이.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이 시간 씨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살까지 야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고 싶어요. 가장 오래 하고 싶고 제가 뭐 팔에 무리도 없고 공이 또 낮아질 스피드가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니 왜냐면 사실 우리 그 유희관 선수가 이게 지금 많은 꿈나무 야구 선수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투수를 하는데 공이 느리면 이게 나는 투수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컨트롤과 또 굉장히 변화구로 다양한 방법으로 타자를 이 아웃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공을 느려도 굉장히 꿈을 이렇게 가지고 유희관 선수 때문에 야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대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저도 자부심을 맞아요, 가진 것 맞아요. 같아요. 과연 제가 프로에 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남들보다 제가 제구력이 좋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과감히 버리고 장점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극대화시킨 장점으로 거죠.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훈련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좋은 멘트가 많네요. 네. 평소랑 근데 다르게. 안 보게 되네요. 여기 앉아. 가야죠. 진짜 프로가 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계속 의지하고 싶어. 어깨 동무를 한다고 아니. 해야죠. 가해. 아니 좀 이게 에이전트 수수료가 아까 5%라고 이제 대표님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부자시겠어요. 저요? 네. 부자는 아닌데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작년에 처음으로 넘었어요. 네. 어려웠던 시절에 대출 받았던 것까지 그저께 다 털었습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 혹시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한다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구단주 해보고 싶어요. 구단주. 아니 구단주 딸? 야, 구단주 딸? 구단주 딸! 구단주 딸로 할게요. 네. 구단주. 휘관 씨는요? 혹시나 야구 선수 말고 다른 일을 한다면? 뭐 여기 앉고 싶네요. 좋아해요. 감성을 좋아해요. 네. 네. 아니 어차피 뭐 멘트 쳐도 안 나가는 거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뭐야?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양반이어서 실수하고 가면 야이 양반아. 야이 양반아. 멘트 쳐도 안 나가는 자기야. 그냥 깔끔하게 형을 동생이 장난치는 거 같다 또. 이럴 때서 이런 데서 흥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기포체 기폭제 영향을 받아서 기폭제 영향을 받아. 기폭제는 뭐죠? 그러니까 저는 나의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더듬으세요? 진짜 지금 친한 사람 여기 없는 좀 거야. 유- 친한 사람 없는 에이전트로서 마지막 어떤 순간을 딱 경기를 본다면 어떤 경기들을 조금 보고 싶으세요? 결국에는 은퇴 경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어렸을 때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직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을 같이 잘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또 준비해야 될, 또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멋있다,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 은퇴들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직전 일요일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는 LG 트윈스의 김현수 선수입니다. 왼쪽 들어갑니다. 높게. 박병호가 통산 2100루타도 달성합니다.
두산 베어스 역대 최고의 자완 투수의 기록을 이어갑니다. 7년 연속 10승 도전, 이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타율 3할 6푼으로 타격왕에 등극한 국가대표 간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 이정우 선수가 세운 기록이 네. 어마어마해요. 좀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서 휴문고 시절부터 고교 야구 유망주로 불렸고요. 2017년 넥센 히어로즈의 1차 지명 후에 역대 신인 최다 기록인 179안타, 111득점을 하면서 KBO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8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올 시즌 KBO 역대 29번째로 사이클링 히터와 더불어서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 올 시즌 타율 3할 6푼, 타격왕까지 거머쥔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타자자 고촉의 아이돌로 불리는 분입니다.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종범 선수의 아들, 네. 이게 이제 수식어로 붙었다면 지금 반대예요. 안 되죠. 네. 이종우의 아빠. 네. 이거 사실 진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아버지의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이제 좀 그 알을 깨고 나온 기분이어서 그래서 좀 방송도 나가야겠다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전에도 들어오긴 했는데 저의 이름을 앞세워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야구를 더 잘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유키즈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을 지금 한 4번인가를 지금 얘기했어요. 영광입니다. 지금. 근데 약간 스포츠 뉴스 스타일이에요. 예. 네. 경기 끝나고 그 선수 인터뷰 하듯이 지금 약간 인터뷰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할게요. 네, 편하게 해요.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야구를 좀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제 덕분에 또 한번 매스컴을 타시게 되고 제 덕을 좀 보시네요. 이 사이클링 히트는 아버님도 못 세운 기록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좀 멋지다고 좀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비속어 어떤 비속어인지 조금. 아들 말 멋있다 말. 아버님답다. 네, 사투리 섞어가시면서 아따 아들 멋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게 그 사이클링 히트가 이거는 진짜 신이 내려야 이게 진짜 정말 야구를 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의 집중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타격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이는 날이 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그럼 공이 어느 정도만하게 보였어요? 똑같이 야구공만하게 보였는데 좀 섞어주지. 이거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여기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경이로웠어요. 좀 그 영상을 좀 처음 접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종범 코치님이 종범심으로 불리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 드리자면 93년 프로 신인 데뷔해서 한국 시리즈 MVP, 그리고 94년 한 시즌 84도루입니다. 야, 이게 84도루요? 네, 84도루. 총 경기가 몇 경기죠? 몇 경기 한 출전해서? 100경기 조금 넘죠. 그 당시에는 126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 거의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루가 기록도 기록이지만 무엇보다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네. 뛰어다니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막 슬라이딩 하면서 몸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막 잔부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자 뜁니다. 쏩니다. 쏘지 못해요. 완벽하게 타이밍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쏠 수 없게 만든 도루였어요. 이정범 프로 스타트 끄는 이정후입니다. 프로 성공. 이정범. 지금 이정후 선수의 타이밍은 엄청났어요. 이종호 선수가 현재 KBO 5년 차 중에 최고 연봉이라고 그래요. 연봉이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네, 5억 5천입니다. 이게 또 오픈이 됐으니까 맞죠? 네, 저희는 오픈이 다 돼가지고 이 기간은 이제 스토브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연봉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 그 마침 또 오랜만에. 에이전시 그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잘 지내셨어요? 잠깐 들렸다가 진짜로 잠깐 들린 건데 예. 잠깐 들린 거 치고는 옷이 뭐 굉장히 전체적으로 세팅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아, 누가 봐도 작가 들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자, 이혜랑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연봉 협상을 이제 또 좀 앞두고 계신데 네. 올해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 사실 이정훈 선수 항상 연봉협상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 잘해줘서 올해도 그렇죠.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네. 오늘 사실 처음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말을 엄청 재밌게 하고 엄청 말이 많은데 오늘 굉장히 얌전하네요. 아 이게 의외로 또 네. 이정훈 선수가 어색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장난 대표님도 아니죠.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대표님도 여기 계실 때보다 거기서 훨씬 토크를 잘하세요. 네. 키우미로즈 화이팅입니다. 이정 화이팅. 자, 파이팅이라고 지금 대표님께서.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나를 위해서 뭐 좀 약간 플렉스를 좀 했다고 그래요. 이정훈 선수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항상 이제 저희가 겨울 이 시즌만 되면 동계훈련 가기 전에 러닝을 좀 많이 뛰어요. 아 그렇죠. 네, 그 트랙을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차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자동차 매장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동기들이랑 항상 걸어다니면서 몇 년 뒤에 꼭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사자. 차를 사자? 네, 이 차 차를 사자. 사자. 저는 사실 한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희 와서 몇 년 뒤에 올게요. 약간 이러고 나온 적도 있고. 맞아. 뭔지 알아. 몇 년 뒤에 올게요 그랬어요? 네. 아, 경험 있죠. 몇 년 뒤에 올게요 이러고 나와서 이제 러닝 뛰러 막 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제 그 몇 년 뒤에 올게요 했던 매장에 제가 정말 몇 년 뒤에 가서 멋지다. 제가 뭐 샀습니까? SUV요? 네, SUV를 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갔다면 그때는 정말 여유 있게.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런 맛이 있죠.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정훈 선수가 그런 생각도 좀 했다고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네. 이제 저도 칭찬 듣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했을 때는 이종범 아들인데 저것밖에 못해? 약간 이런 네 그런 것들. 이 댓글이 이정훈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쓴 댓글인데 어떤 분이 이정훈은 아빠 잘 만나서 인생이 다이렉트로 풀린다. 나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데. 라는 식의 이제 글을 남기자 여기에 이제 이정훈 선수가 난 그만큼 부담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눈치 보며 해야 되고 넌 야구 못하면 최소 부모님 욕은 안 먹는데 나는 아빠까지 욕 먹는다.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일단은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시선 자체가 그냥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좀 막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팔짱 끼고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이 이제 이정훈인데 자꾸 이종범 아들 이렇게 부르고 감독님들도 솔직히 이제 뭐 특혜 같은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더 엄하게 좀 하신 부분도 있었고 잘해서 제가 진짜 상을 받더라도 뭐 아빠 때문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자꾸 이제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빠가 그때는 솔직히 유명한 선수였던 게 좀 싫었던 적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봐준 게 전 지금 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멘탈이 좀 세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휘문고 시절부터 이종범 아들이 아닌 이종우로 살자고 마음을 먹고 매일 야간 훈련을 했다. 네 맞아요. 하루에 200개씩 스윙을. 네 이제 옛날 프로야구 선수 정말 레전드 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막 돌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걸 맨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딱 개수를 맞췄구나. 네, 200개는 네.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개수 채우기로 대충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0개씩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매일 제가 진짜 100%로 그렇게 했었죠.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스윙 300개다 그럼 스윙 300개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거기를 이렇게 계단식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정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이기려고. 본인을 이기고 나서 뛰어넘어야지 상대를 이기는 거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처음 제가 데뷔를 했을 때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오히려 그 공간이. 야, 짱짱맨 맞다. 익숙해요. 막 닉네임 잘 정했다, 짱짱맨. 막 이런 상황들 자체가 막 안 떨려요? 재밌어요. 막 흥분되고 막 만약에 제 동료가 엄청난 중요한 타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막 내가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저 선수가 잘해주길 바랍니다만 선수로서 예를 들어 우리 뭐 국가대표 경기 한일전 우리가 한 점 차 뒤지고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좀 저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나가서 영웅이 되고 싶고. 아 진짜 좀 그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거죠. 내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스윙 연습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상황을 그렸어요. 어떤 상황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이런 중요한 상황, 9회 말 투아웃, 한 점 차 승부, 내가 치면 역전, 못 치면 아웃. 근데 항상 그 상황에서 제 치는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했는데 이제 프로에 와서 그런 상황이 진짜 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그 이제 장면이 나오고 제가 그 타석에 들어갔으니까. 잘 갖다 맞춘 타구인데 센터 쪽에 떠올랐고 중견수 뛰러 길을 남겼습니다.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정후 3번 타자입니다. 스코어는 6대4 키움 히어로스.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딱 쳐서 안타와 함께 관중석에서 함성. 아 그때 기분은 어때요? 와 정말 그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것 같고 정말 여자친구랑 연애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께서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뭐 재밌는 걸 했을 때보다 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더 저한테는 좋고 친구들이랑 뭐 아무리 놀아도 그 상황만큼 더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허무해요. 그 순간이 맞아요. 지나가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 상황은 정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15초에서 20초를 맛보려고 항상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을 주고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건 진짜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바로 이 9회 초에 이정후의 내일을 향한 득점. 거의 이정범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네요. 이정범 선수 은퇴식에서 영구 결번이 7번. 7번 유니폼을 구단에 반납을 하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어땠습니까? 납니다. 좀 너무 멋있었고 그 영국 열번식만큼은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이제 그날 야구를 보러 가려 했어요. 그날 이제 시범 경기였는데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야구장 건너있을 때 한 번도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셔서 왜 오지 말라 하시지 했는데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갑자기 이제 손을 잡으면서 걸어갔는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은퇴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시범 경기 끝났는데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엔 늘 아버지는 정말 슈퍼스타셨고 멋있는 야구 선수였는데 갑자기 그 야구를 이제 안 한다 하시니까 나의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퉁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눈물이 좀 났죠.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마지막은 이게 아닌데 충격은 좀 컸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현역에 계속 있고 또 야구하는 모습이 즐거워했거든요. 정말 상당히. 근데 그때는 뭐 상황이 제가 진짜 그때 마운샷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항상. 더 이상은 내가 버티고 선수로서 했다가라는 나한테는 치욕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후단에 받습니다. 김동호 관장님에게 유니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그런데 그때 조금 방황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말을 안 하고.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 정우는 시타를 위해서 가득히 들어섰습니다. 좌타자예요? 그러네요. 네. 이종범 선수의 지구 아들의 시타. 예. 아들이 스윙으로 칠 수 있었겠습니다만 스윙으로 아빠에 대한 또 플레이를 합니다.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아들 정우는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네.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그렇죠. 맞아요. 네.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네.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 때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세레머니가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겁니까? 못한다고. 못한다고요? 네, 못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해 주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우 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온 홈팬. 와, 근데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진짜 이게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히딩크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뭐 송송송송 송송파레 송송송 요거죠. 미성파레 뭉클. 뭉클했어요.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의 뭉클함이 왔어요. 그 박지성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퍼거슨 감독님,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반 니스텔루이 세계적인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니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랑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맨유 베네핏.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그냥 어떤 후원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복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50% 뭐 DC. 폴스 50%? 혹시 그냥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저살.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다 공짜로 받을 수. 다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아 솔직히 부럽잖아요. 아 부럽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루니 선수가 네, 자기가?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예.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니 진짜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예. 네.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네. 똑같네요, 우리랑. 다 똑같다. 네.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참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성격 좋아 에브라. 어디 뭐 친분이 있으세요? 있죠.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네.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굿바이.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Yeah, you say good. 나는 바보입니다. Easy.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얘기하고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만약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지선 파크. 보셨습니까? 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아,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지만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을 주죠.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아,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